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전력난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 뉴스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전력난 해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원전, 신규 진입 매력도는 두 번째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수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좀 어렵다는 쪽에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원전 오늘 중소형주 완전 상한가 가고 아주 상승률 상위에 꽉 채워져 있던데 지금 담아도 되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제 조금 연결선상을 지어본다면 지금 담아도 되는 것. 첫 번째, 미닉, 나스닥, S&P가 현재 자리에서 돌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 만약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밀리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만 눌리게 되더라도 사실 산업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연속성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원전이 뜬 게 아니라 사실은 한전이라든지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주가가 잘 올라와 주고 있었고 추세도 굉장히 잘 올라와 주고 있던 상황 속에서 중소형 종목군들이 잘 올라왔던 상황들입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기조가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가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우라늄 기업에 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 뜻은 지금 미국이 원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정책적이라든지 혹은 산업이 연속성을 많이 띠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국내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좀 밀고 있는 섹터들이 항상 중장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아직도 주도 종목군들 섹터가 AI입니다. 네. 이미 많은 수급들이 반도체나 인프라라든지 혹은 에너지 원전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도 종목군 중 내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를 보긴 봐야겠지만 그래도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근데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보자면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좀 쉬어갔거든요. 이 다른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도 좀 올라가야지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동안 지수 자체가 5,000포인트를 조금 앞두고 오늘 좀 쉬어가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워낙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수급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중소형주로 가다 보니까 이 원전 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좀 쉬어갔던 거고 중소형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왔던 것뿐입니다. 뭔가 업황이나 그 기업의 현대건설, 두산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기업적으로 이제 너무 고평가돼서 밀린 거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그냥 키 맞추기 움직임을 보여주는 수급적 논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큰 핵심은 원전 관련해서도 결국 전력난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이제 설계 단계가 아니라 EPC 업체들이 붐을 일으킬 때입니다. 본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시공 능력은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제 탑 클래스 수준을 어떤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 시공 능력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적 성장은 이들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들이 만약에 꺾인다라고 보시면은 중소형주도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원전 쪽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전 쪽은 단순히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좀 쉬어갔던 부분에서 좀 일부 키 맞추기 움직임이지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밀린다의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만약에 오늘 또 미장의 여파로 인해서 내일장이 좀 변동성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기회로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때 이제 보려고 하면은 저는 늦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밀릴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지금은 좀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로의 찬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중소형주를 담아야 되나요? 아니면 대형주를 담아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오늘 기점으로 수급 움직임이 그래도 중소형 쪽으로는 좀 많이 가긴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자체도 일부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도 그에 맞춰서
이제 키 맞추기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구간들은 당분간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중소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유리한 어떤 기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좀 코스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내에서 좀 골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네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변압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사실 시은 팀장님 뭐 벌써 웃음이 나오시는데 효성중공업이 굉장한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뭐 2028년까지 생산 물량 다 매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한가요? 왜 아직도 안 샀을까요? 그니까요. 저번 주에 그렇게 굉장히 잘 말했는데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있는데 잘못했네요. 그런데 지금 자리도 괜찮기는 한데 다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현재 자리 같은 경우가 사실 전력 인프라를 접근을 하려면은 세 개 종목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들 종목군들의 차트적인 위치가 전고점 그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그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차라리 확실하게 돌파를 하던가 혹은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자리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긍정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100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100%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전부 다 이 종목에 넣어도 되나요? 그건 지금 조금은 자리를 조금만 더 보자.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내가 분할적으로 조금씩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주 정도 정찰병을 넣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네. 앞서서 28년까지 물량이 완판이 되었다. 그 뜻은 지금 수주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없어서 못 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왜 올라가느냐를 보면은 P가 올라갑니다.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결국 P를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나오기 이전의 흐름부터 계속 나왔고 물론 이제 연봉으로 보면은 21년부터 상승하긴 했습니다. 네. 이런 큰 그림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벌 건가 안 벌 건가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를 다 했죠. 28년까지 물량 완판됐고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나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꺾인 부분들이 없다. 오히려 이상하게 수급 논리로 인해서 빠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한다. 제가 저번에 효성중공업 이야기할 때 오히려 잘 가면 그때는 또 언급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괜찮긴 한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확실하게 조금 더 뚫는 걸 보고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방향성이 확실해지는지를 보고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 전선도 또 보셨잖아요. 전선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전선이나 이제 가온전선 네.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구리 가격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군들인데 오늘 자리에서도 좀 급등세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도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선 관련 종목군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압기와 다르게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커요. 그 뜻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조금 더 산업적으로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점을 잡아서 이제 변동성을 즐기는 그런 종목군들로 활용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성격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변압기 3사를 짚어주셔서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산일전기는요, 일진전기는요 이렇게 중소형 주단에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코스닥 장세면 이쪽도 좋지 않을까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뭐 산일전기 뭐 이런 쪽의 핵심 포인트는 같은 맥락이에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계속 올라가 주느냐.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쪽.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7일 날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30일 날 효성중공업이 있고 산일전기가 또 2월 5일 날 있는데 이 기업들 순차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올해 가이던스 자체도 그럴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를 워낙 잘 가져가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산일전기이기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신고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다시금 저점에서 좀 반등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도 워낙 기존에 강하게 올라갔었던 로봇이나 이런 쪽들이 오늘 좀 쉬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파생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매크로 변수들을 고려한 움직임들이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이 변압기, 전력기 이쪽. 그러니까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군사적 행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관세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군사적 대응이 나왔을 때는 시장 자체가 한 번 변동성이 나오고 그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관세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관세 무풍 지역, 관세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요 자체가 꾸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은 계속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나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포인트들의 어떤 종목군들도 같이 덩달아서 형님 올라가면 아우 올라가듯이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반에 좀 장밋빛 전망에 힘을 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오늘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ESS 관련 모멘텀도 있고 리튬 값 상승 모멘텀도 받으면서 최근 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태우 전문가님께서 네. 지난주에 하방을 조금 더 다지는지 봐야 된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도 그 유효할까요? 하방은 이제 잡은 느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2차 전지 쪽으로도 하방은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하방 잡는 게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12월에 들려왔던 악재들을 꽤나 빠르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이 잡히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료가 터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 로봇이랑 그다음에 ESS 이 두 가지가 올해 연내에 한두 차례는 2차 전지에 붐업을 시켜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번에 CS2026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AI 이후 시대를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맥락은 간단해요. 결국에 수요 자체는 다시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자체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여기서 24시간 가동이 꾸준히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만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교체 수요가 좀 가팔라진다라는 논리도 있고요. ESS 쪽으로는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듯이 ESS 쪽으로도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발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쪽은 결국에 전기차를 보면서 투자했던 것들은 경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수요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닌 국면이 되기 때문에 하방 자체는 지금 잘 다져주고 있다. 이렇게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새 그래도 많이 하방을 다졌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